자, 그럼 이제 오늘의 토론 주제를 한번 가보죠. 아까 제가 토론 주제 던져드렸습니다. 그것도 좋고 뭐 다른 것도 좋고 한번 오늘도 즐거운 토론 시간을 다들 피서를 갔지만 피서를 못 간 우리는 여기서 즐겁게 토론을 좀 하시죠. 자, 어떤 토론 내용이 나올까요? 주제가 어떤 걸까요? 도린 얘기가 있었고 루크 얘기가 있었는데요. 밀그램 실험도 뭐 이건 너무나 유명해가지고 사실 재미는 없어요. 다 알려진 거기 때문에 명령에 복종하는, 우리 복종하고 싶어 하잖아요. 심지어 충성이라는 것을 상당히 미덕이라고 보죠. 부모님께 충성. 우리는 심지어는 군대 가면 격리의 구호가 뭡니까? 충성. 필승인 경우도 있어요. 필승. 반드시 이긴다. 필승. 근데 대개는 충성이 많습니다. 화랑도 있고 뭐 그래. 화랑, 충성 뭐 이런 게 있는데 전체의 뜻은 뭐냐면 어떤 군대의 어떤 인사도 전부 충성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명령에 무조건 복종한다는 거죠. 군인의 첫 번째 미덕은 복종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하나가 더 들어갔죠. 정당한 명령에만 복종해야 됩니다. 부당한 명령에는 복종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양심의 법입니다. 양심의 법은 실정법에 앞서요. 그리고 이 양심에는 종교도 들어갑니다. 내가 믿는 종교가 그 명령을 부당한 것으로 규정하면 나는 종교 계율에 따라서 그 법을 따르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럼 점점점 이제 양심이 강조되는 그러한 문명으로 진입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하지만 공동체로서는 이런 어디까지나 개인의 양심을 무한대로 존중해 줄 수는 없어요. 공동체는 또 공동체로서의 안전, 발전 이런 것들을 이루어 가야 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개인의 양심을 좀 제약을 해야 됩니다. 심지어는 개인의 양심을 무디게 만들 필요도 있어요. 아까 전쟁터에서 분명히 군인들은 적을 향해서 사격하기를 양심적으로 꺼리게 됩니다. 그럼 누가 죽일 건데? 누군가는 적을 죽여야겠죠. 그걸 위해서는 죽이는 것을 영웅적 행위로 묘사하거나 또는 적군을 그것으로 사물화시키거나 또는 이 전쟁이 무엇을 위한 전쟁인지 너의 가족, 우리의 가족, 또 우리의 민족, 이런 국가를 지키기 위한 명분 또는 정의로운 전쟁이라는 것을 확신을 심어주지 않으면 이 양심의 저항 때문에 총 한 방도 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양심과 이런 공동체의 어떤 발전 번영 사이에는 묘한 충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순신이 뭐 모범이 될 수도 있겠네요. 충성에 대해서 이순신이 국가 민족을 위해서 충성을 했나요? 아니면은 백성을 위해 충성을 했나요? 아무튼 어려운 논의가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왕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오늘날에는 그러한 요구는 부당한 겁니다. 항상 정의, 올바름 이것을 위해서 충성해야 되는 것이죠. 부당한 명령은 따르지 않도록 우리는 분명히 개인의 양심을 터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양심 문제가 여러 개 나왔기 때문에 토론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어떤 걸 주제로 삼으면 좋을지 한번. 교수님 먼저 이제 양심의 법이 실정법보다 앞서야 하고 어떻게 양심이 우선이 돼야 된다라고 먼저 전제 말씀하셨고요. 네. 그 이후에는 이제 공동체 발전, 안전 목표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개인의 양심들,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여린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이렇게 결단에 있어서 어려우니까 오히려 더 확실한 이념을 심어주고 함으로써 양심을 좀 무디게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전자는 이해가 되는데 후자는 이 생각이 그 교수님 논리는 정확하게 알겠어요. 근데 잘못하면은 그러니까 물론 그러니까 이 공동체 발전이란 게 긍정적인 것으로 향하는 거면 좋은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이게 그런 개인의 의식을 통제하고 그러니까 뭔가 교묘하게 이것이 맞다 이런 식으로 교수님 예전에 군중시대 하셨을 때도 약간 그런 측면 얘기하시면서 얘기하시던 게 있는데 대중은 너무 쉽게 쏠리고 그냥 너무 쉽게 설득당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양심이 있는 사람이 저는 좀 약간 비관자라서 양심 있는 사람이 양심이 있지만 양심으로 향한 사람이 안 그런 사람보다 적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저기 그 96대 4인데? 그래서 그런가? 그래서 여기 크게 6대 4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비율은 중요하지 않고 그래서 만약 그게 자칫하면 정말 그 아까 또 다른 거랑 또 연결시켜서 얘기하면 교수님이 이제 지식이 권위를 이길 수 있다는 말씀도 하셨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런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권력층이고 또 되게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존중받는 사람들로 가는데 학자가 되든 의사가 되든 교수가 되든 근데 그 사람들이 똑똑하기 때문에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그 지식을 교묘하게 안 좋은 방향으로 붙이는 쪽으로 하면은 어렵네 그 문제. 예. 한솔 씨. 예. 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양심은 없는데 지식 권력까지 가져서 이렇게 조종할 수 있어. 조작을 하거나 조종을 할 수 있어. 또 선동을 할 수 있다. 그 문제를 어떻게 그럼 해결할 거냐? 그게 해결 방법이 있나요? 찾아보자는 거예요. 탈원전 한번 해보자. 탈원전. 네. 탈원전. 탈원전. 지금 문재인 정부가 지식 권력을 갖고 있나요? 아니면 탈원전에 반대하는 쪽이 지식 권력을 갖고 있나요? 문재인 정부니까요. 한수원 쪽이나 이쪽 전문가들이 많죠. 그리고 그 대학의 입장이나 연구소 입장으로 보자면은 이제 원자력 발전 이쪽 관련된 학과들이 다 돈벌이 거기서 하잖아. 교수, 대학원생, 박사, 석사, 학부 말할 것도 없고 연구원들 다 그렇고 거기에 또 뭐도 있냐면은 건설 쪽 종사하는 분들도 많죠. 하나의 카르텔이라고 말할 수 있는 큰 그 유대가 있어요. 그들의 목표가 딱 하나죠. 원전은 지속되어야 된다. 원자력 발전소 건립은 지속해야 된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이제 탈원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정부가 오히려 그런 다수의 이제 그런 전문가들을 포섭하고 있지 못하다면 그 싸움에서 정부가 이기긴 쉽지 않겠네요. 그런데 지금 구조는 예전식으로 말하자면은 정부가 좀 진보주의 입장을 택하고 있는 거죠. 박근혜, 이명박 정부들은 원전을 계속 확대해 왔잖아요. 보수주의. 반면에 이제 문재인 정부는
진보주의 입장에서 탈원전을 다음 세대, 미래 세대에 대한 안전 이런 게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환경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지진 같은 건 안전 문제이고 폭발 이런 거, 후쿠시마. 그다음에 환경 부분은 결국 150년, 200년 이런 그 예측 불가능한 이런 환경 오염 이런 것들을 통제가 어려우니까 우리가 이 좁은 땅덩어리 안에 이렇게 엄청난 원전들을 가동시켜서는 우리 다음 사람들 이들에게 온전한 생태계를 물려주기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한편으로 보자면은 가치관이죠 이런 거는.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지식 권력이 좀 떨어지면, 모자라면 결국 승리하기가 좀 어렵겠네요. 근데 그거는 어쨌든 계속 토론해 봐야 하는 문제 아닌가요? 네. 뭔가 이렇게 양심에 맡겨져야 하는 근본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그 지식 권력의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을 것 같은 느낌. 아 그래. 근데 만약에 약간 이런 뭐 사건이 있는데 피해자가 있고 변호사가 있는데 가습기도 그랬죠. 가습기 사건. 네, 변호사가 자기의 이거는 정말 지식자가 확연하게 있는 사람 전문가인데 그 지식과 권위를 이용해서 자기가 지금 변호를 하고 있는 이 사람의 뭐 불리한 쪽으로 뭔가 그 비도덕적인 대가를 받고 일 처리를 한다든지 그런 식이 진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런 식의 예가 진짜 지식.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할게. 은경 씨의 질문을 어떤 소시오패스가 있는데 이가 지식 권력을 갖고 있어. 그 사람은 자기 지식을 철저히 남을 파멸시키고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만 쓸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법을 잘 이용하고 지식을 잘 활용하고 해가지고 요리조리 막 우병우를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요리조리 잘 빠져다니면서도 자기 이속을 쏙쏙 빼먹는 이런 사람이 있을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에게 양심을 호소할 수가 있을까? 호소해도 의미가 없겠죠? 근데 저는 사실 제가 아직 사회에 제대로 나가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본인이 제일 힘들 것 같거든요. 저는 그거를. 근데 전제 소시오패스는 남이 괴로워하는 걸 보고 즐거워한다. 본인은 하나도 힘들지 않다. 그렇죠. 근데 하나도 힘들지 않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서도 이 맥주 여사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상담하는 사람들이 항상 텅 빈 감정을 느낀다라고 얘기한다고 하잖아요. 그게 그 이상의 만족을 몰라서 그냥 그게 마냥 그냥 무조건 기쁘기만 하고 행복하기만 하다고는 생각하죠. 그거 이제 중요한 건데요. 만족감하고 행복이 다르다는 걸 이제 좀 그 선을 그어 놓으면은 행복의 원천은 뭐 가족, 나눔, 공유 이런 데에 있잖아요. 내 성공 자체가 아무리 뛰어나도 아무도 그 성공을 기뻐해 주지 않으면 그냥 성공했을 뿐이지 난 만족할 수 있는데 행복할 수가 없어. 함께 나눠야 되고 누군가가 동참해 줘야 되고 이게 이제 기쁨의 원천이잖아요. 근데 행복이 거기서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시오패스들은 그거가 없어 버려. 그러니까 성공만 하면 되는 거야. 스킵 같은 경우는 따분함. 그냥 그 개구리 죽여가지고 그 순간 즐거움은 모든 게 끝이야. 동생 막 놀라는 장면 보고 내가 만족해하면 즐거우면 그걸로 끝이야. 그 동생을 다독거려서 동생이 평안해지고 오빠 고마워 할 때 그 동생과의 이런 그 감정적인 유대, 애착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는 게 아니고 행복이란 감정 자체가 그러니까 없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솔 씨는 계속 소시오패스를 잘못된 방식으로 끌고 가고 있어. 그들에게는 행복이 문제가 안 돼. 그러니까 성취감과 행복은 다르다는 그렇죠. 거죠? 네. 근데 우리가 지금 소시오패스 이해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용납이 안 되고 상상도 잘 안 돼. 근데 생각보다 이렇게 성취감 이퀄 행복이라는 것을 이게 무슨 예전 인기 있었던 한병철학자 책도 맨날 그런 소리 했지만 그 성취감 이퀄 행복인 것처럼 사회가 너무 만들어놨기 때문에 사람들이 만약에 그 성취감에서 뭔가 자기 목표에 대한 성취감에서 박탈되면 그것이 정말 탈행복인 것처럼 이렇게 연결해서 너무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정말 인간이 보편적으로 어떻게 보면 지금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보편적으로 다 철학적으로는 이게 분리가 되어야만 인식적 분리가 되어야만 하는데 지금 사람들은 분리를 못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반사가 아닐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어느 정도 다 요즘 현대인들 어느 정도 다 소시오패스적인 성향을 앓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 뭐와 뭐를 분리하지 못. 그러니까 성취감,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걸 해서 막 올림픽 적시에는 나는 어쨌든 목표는 이랬어도 내가 이런 과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삶에서 이런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행복하다 이렇게 치환이 안 되고 난 여기서 실패했어. 그러니까 난 이만큼의 인생을 난 망한 거야. 이 인생에 썩힌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이게 불행으로 가는 그러니까 성공했냐 안 했냐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분법이 내가 행복하냐 안 하냐로 요즘 사회에서 이렇게 정말 똑같이 이게 평행선으로 생각한다는 그런 사고방식에서 좀 멀어져야 하는데 네, 근데 교수님 논리에 따르면 이것이 분리가 돼야 되는 게 맞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소시오패스고 그렇다면 우리는 뭐다 약간 소시오패스적인 성향을 앓을 수밖에 없게 하는 사회에서 살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슈타우트 여사의 정의에 따르면 다른 사람에 대한 애착, 사랑, 존중 이런 게 없다면은 그건 소시오패스죠. 쉽네요, 그죠? 차가운 사람은 다 소시오패스야. 그러니까 얼음처럼 차가운 사람은 그 안에 따뜻한 심장이 없다고 비유적으로 할 수 있다면은 다른 사람과 공감도 안 되고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괴로워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이 괴로워할 때 내가 즐거워하고 상대방의 어려움을 내가 도와주고 싶어서 도와주고 도와준 뒤에 상대방이 그런 역경에서 벗어났을 때 같이 기뻐하면서 행복감을 느낄 때 그게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도와주기는 더 잘못되도록 하고 뻔히 이제 갓난애기 기르는 게 힘든 거 아는데도 아예 그냥 수영장 나가가지고 저 좋은 질만 하고 아예 집 밖으로 나가서 2, 3일 동안 안 들어오고 이런 게 바로 소시오패스라는 거잖아요. 스스로 즐겁잖아. 지금 만족하잖아. 야 내가 역시 성공했어. 지들이 잘 꼬셔가지고 나는 이제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뺀질뺀질이로 무의도식하며 살 수 있게 됐어. 역시 나는 승리자야. 지금 루크는 자기를 승리자라고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왜? 성취했기 때문에. 내가 이루고자 했던 건 뭐야? 무의도식하는 거잖아. 아무것도 안 하고 무책임하게 아무 책임질 것 없이 내가 원하는 걸 그냥 편안하게 살아가면 난 승리한 거죠. 이겼어. 누구를 이겼어요? 시드는 이겼다 이 말이에요. 즐겁죠. 그래서 하지만 시드니는 루크를 이해할 수가 없잖아. 이혼하고 나서도 루크가 또 찾아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야.
시드니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우리 스타우트 여사가 상담을 해주고 나서 아, 내가 이렇게 바보였구나. 이거 깨닫게 되는 거죠. 사람에 대한 믿음이 이렇게 우리는 본성적으로 요게 이제 제가 읽어드리진 않았는데 태초에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스타우트에서 보고 있어. 사람은 태초에 어떻게 만들어졌냐, 어떻게 창조됐냐면은 감정적인 애착을 갖도록 창조됐다는 거야. 이건 하나만한 얘기겠지. 응? 아기가 엄마에 대한 애착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또 엄마도 마찬가지 모성애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아기에 대한 애착이 없으면 다 버리고 도망갈 거 아니야. 가족이 구성될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인간의 유전자 속에 본성적으로 들어와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양심과 직결시킬 수 있는지는 또 다른 문제인데 우리 스타우트에서 그까지는 안 갔습니다. 요건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논의를 해드릴 텐데 바른 마음이라고 말했을 때는 이런 논의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두 다리가 있어요. 두 다리가 없으면 사람이 아닌가요? 두 다리 없어도 사람이죠. 그럼 사람을 뭐라고 사람이라고 해야 돼요? 태어날 때 뭘 갖고 있냐 없냐 이런 것보다는 사람 다움에 대한 어떤 조건들이 있어서 심지어는 AI도 사람은 아니지만 사람 다울 수 있잖아요. AI도 시리도 사람은 아니지만 여자는 아니지만 여성 다움일 수 있잖아요. 여성 다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존재자라고 합시다. 그런 차원에서는 사람이냐 아니냐를 구분할 수 있지만 로봇과 그러니까 로봇 사람하고 사람 로봇하고는 구분할 수 있어요. 사람과 로봇 분명히 구분할 수 있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사람다움이라는 관점에서 보자면은 로봇도 사람다울 수 있는 거예요. 또 사람도 사람답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건 차원이 갈리는 문제야. 그래서 양심, 바른 마음도 예를 들면 로봇도 AI도 또는 심지어 저 같은 경우라면은 돌불개 가운데도 바른 마음이 있어. 바른 마음은 여기저기 나타날 수가 있는 거야.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양심이라는 것을 타고나는 것으로만 본다면은 그럼 나중에 우리가 AI 로봇 개발할 때 문제가 심각해져. 양심 없는 로봇을 만들 수가 있단 말이야. 양심 있는 로봇을 만들어야겠죠. 인류를 몰살하겠어. 이런 로봇을 만들면 곤란하잖아. 이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인류를 구원하겠습니다. 라는 인류에게 충성하는 로봇을 만들어야겠죠. 근데 그것을 강요할 수 있느냐? 강요할 수 없어요. 나중에 가면. 어떤 지적인 능력을 갖춘 지적 생명체를 만드는 경우에는 그 수준에 도달하면 강요가 불가능해. 그러면 그런 로봇 AI에게는 스스로 바른 마음을 배우고 깨닫고 그거에 대한 믿음을 갖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어려운 문제예요. 아까 그 논의에 잠깐 질문했던 그거 한번 하면 오늘 논의의 토론이 좀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제키는 왜 도린을 고발하지 않았을까요? 그 의사 윤리를 크게 위배했잖아. 응? 그리고 사기 취업을 한 거잖아. 의사 면허도 없는 사람이 의사 짓을 해왔잖아. 이런 걸 불법 의료행위라고 한단 말이야. 그럼 위법이에요. 고발을 했어야지 당연히. 왜 고발을 안 했지? 그러니까 제키가 내가 보고 굉장히 문제가 있는, 너무 착하다고 말할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양심이 없다고 좀 말하고 싶어요. 그 부담을 감수하고 싶지 않아. 물론 그래서 양심이 없다고 말하려고 하는 거야. 네,
그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위 사람들이 잘리거나 그런 일들이 자기로 인해 벌어지게 될 거라는 그 책임을 지고 싶지 않아서 고발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 아까 시드니 보니까 수치심이었죠, 그죠? 바보같이 내가 루크를 못 알아보다니, 응? 바보같이 애까지 뭐 이런 이제 수치심, 자기 자신에 대한 이런 부끄러움, 이런 것이 강력하게 루크를 응징하지 못했던 거죠. 그럼 제키도 그랬을까요? 동정이나 포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에 대해 동정을 하는 마음이었거나 아니면 제키가 도린을 동정했을 것이다. 네. 완전 이렇게까지 다 되고 나서는 그냥 그렇게 매력적이어 보이고 겉으로는 정말 다 괜찮아 보였던 사람이 알고 보니까 이렇게까지 망가졌어. 저는 여전히 양심 있는 사람의 태도를 취하시는군요. 저 약간 이거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좀 토론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이거 근데 아무튼 그런 마음이 있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의사로서 환자한테 그렇게 했다는 게 사실 이 세 가지 얘기 중에 제일 충격적이거든요. 제일 전문가고 제일 약한 사람인데 어떻게 그 사람한테까지 그렇게 할 수가 있지?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저는 제일 충격적이었는데 그런 모습까지 보고 나서는 아 이렇게까지 망가져 있는 모습이었구나 싶은 마음이 동정이 들었을 수 있을 것 같고 오히려 그때 동정을 하게 됐고 이제 도린이 다른 데로 가버리고 떠나니까 좀 안심하면서 아 끝났구나 후련함 해방감 이렇게 느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네요. 네 포기 아 포기다. 제일 큰 거는 그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게 제일 컸을 거고 그 외에는 그런 것도 있어. 아 책임을 제키가 무슨 책임질 일이 뭐가 있을까? 자기 피해자인데 뭐 자기가 잘 치료한 데니스를 망가뜨린 사실 의사라면은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도린을 고발하고 원상복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어야지. 그렇죠. 그게 맞는데 그래서 저도 제키가 옳지 못한 행동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용기가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감수할 만한 용기가 없었는데 왜냐하면 그렇게 신고를 했다면 그 성적인 유대로 과장님 그 위에서 좋은 추천서를 2개 써줬고 이거가 이미 꼬여버린 과정이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분명 앙심을 품게 될 것이고 결국 제키가 약자가 돼서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수도 있을 거다. 네, 제 판단이 옳았든 아니든 어쨌든 결과는 안 좋게 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 책임지고 싶지 않고 그만한 용기가 없었고 양심이 없었고 그럼 이제 조금 다른 질문으로 제키는 왜 과장하고 성적 관계를 안 맺었죠? 도리는 그걸 이용했는데 제키는 왜 안 했을까? 소시오패스가 아니니까. 소시오패스가 아니기 때문에라는 건 하나의 답인데 또 다른 답은 뭘까요? 그러고 싶지 않았으니까. 그러고 싶지 않았으니까. 사랑을 가지고 자기 어떤 원하는 바를 쟁취하는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사랑에 대한 양심적 판단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제키는 사랑에 대한 하나의 양심을 갖고 있었던 거야. 바른 마음.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야. 정말로 진심,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이어야 되고 상대를 이러저러한 자기의 어떤 그 탐욕스러운 욕심을 이런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되는 거지. 우리 하고 싶다는 말을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 자체가 목적이 돼야 된다는 거. 사랑도 왜 사랑하냐면 뭐 그냥이란 말을 제가 설명드린 그냥 그 모양으로 이유가 없다는 거잖아요. 왜 사랑하냐면 사랑하고 싶으니까. 근데 이거를 순수한
이런 사랑의 마음을 저버리고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것은 바른 마음이 아니다 라는 것을 제키가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키는 그걸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도리는 그 마음이 없어요. 사랑 없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방은 사랑에 꽉 얽매이죠. 그죠? 과장은 그 성적 유대를 맺으면 그 과장은 도린의 노예가 되는 거죠. 이걸 잘 알고 있어, 도린은. 그러니까 이 사랑에 대한 양심이 없다 보니까 사랑을 하나의 수단으로 무기로 삼아가지고 과장을 지배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반면에 제키는 그러한 무기가 부당하다고 봤기 때문에 그 무기를 포기한 거죠. 그래도 여전히 왜 고발을 안 했을지 이거에 대해서는 의심이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 도린이 다른 데 가면 똑같은 짓을 또 할 거 아니야. 그 생각 안 하세요? 집에 새는 바가지 밖에 나가면 안 셀까? 난 그런 게 속상해요, 솔직히. 응? 자기 이런 패컬티 구성원 안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봐준단 말이야. 그럼 그 사람이 여기서 딴 데로 간다고, 그럼 거기도 문제가 생기죠. 우리는 안도의 한숨을 쉬겠지. 어휴, 다행이다. 근데 그쪽은 니네냐 한번 봐라. 이제 맛 좀 봐라. 이게 무슨 억하심정이 있는 거야. 왜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단죄하고 적폐청산이 그런 거잖아요. 묵은 때, 찌든 때, 더러운 때 우리가 손 더럽히고 씻어야지, 그거 깨끗하게 만들어야지. 그 사람을 존중한다면 그 사람을 사람다운 사람, 양심을 갖춘 사람으로 만들어야겠죠. 왜 이걸 안 하고 우리하고 같이 안 있는 걸 다행으로 여기면서 바깥으로 내보내는 걸 급선무로 할까요? 이기적인 마음. 그러니까 양심보다 또 한편에서는 그런 이기심이라고 해야 되나? 문제 해결 능력이 좀 떨어지는 거죠. 여기에 내가 올인하고 싶을 생각이 없어요.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정력도 소비될 테고 심지어 불이익도 당할 수 있고 피곤하고 또 해결도 잘 안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안도의 한숨이지 뭐. 잘 됐어, 이제 빨리 잊어버리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자 이런 거죠. 결국 분명히 알고 있는 그 소시오패스의 정체를 드러내야 될 거 아니야. 다른 사람이 피해받지 않도록. 그리고 법적 책임이 있으면 당연히 법적 책임을 물었어야죠. 근데 개인적으로 그것을 용기가 없었을 수도 있지만 귀찮아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걸 저는 오히려 그건 바른 마음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스타우트 여사는 피하라고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빨리 알아보고 소시오패스 빨리 알아보고 믿지 말고 이제 첫 번째는 알아볼 것, 두 번째는 믿지 말 것, 세 번째는 관계하지 말 것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물론 그것도 적절한 조언일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그런 조언이 좀 썩 내키진 않아. 그렇다고 남에게 강요할 생각은 없는데 저는 깨끗이 씻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툼이 많아지죠. 저항에 부딪히게 되니까. 예전에는 뭐 싸우기도 하고 지금은 좀 나이도 먹고 경험도 많다 보니까 지금은 좀 부드러워졌어요. 다툼을 좀 많이 이제 줄였는데 두 명의 힘을 말씀드렸잖아요. 두 명이면은 충분히 제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이걸 같은 코드, 같은 양심을 가지고 그런 사이코패스 또는 소시오패스를 제압할 수 있는 연대, 믿을 만한 사람을 찾아야 돼. 그런 사람을 곁에 두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고립된 사람은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제키는 고립됐어요. 과장하고 다른 코드가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키는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기할 수가 없어요.
전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양심이 있더라도 그것을 발휘하려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용기도 필요하고요. 여건도 맞아야 돼요. 그러려면 평소에 자기가 학회에 이런 충분한 연대를 맺을 수 있는 사람들을 알고 있어야죠. 그래서 한솔씨한테 부탁할 수 있는 거죠. 우리 회사에, 우리 병원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좀 알아봐줘. 같이 연대, 외부하고 연대할 수 있는 거거든요. 문제를 제기하고 과정이 그래? 그러면 이제 외부에서도 와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서 도인이 누군지를 정확히 밝히고 이런 무자격자를 이제 받아들인 이 병원을 문책을 해야 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도론이 다시는 어떤 병원에도 가서는 안 되잖아. 차단해야 되고 그리고 죄를 졌잖아. 그럼 처벌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바른 마음이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우리 사이에 양심의 연대가 있으면은 소시오패스는 우리에게 피해를 일으킬 수 없습니다. 그들은 소수자이기 때문에 거꾸로 그들은 뿌리를 내릴 수가 없게 돼. 소시오패스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리들의 무관심, 우리들의 무능, 우리들의 무지 이런 것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지 저는 스타우트 여사에게는 4% 이론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물론 동성애 문제도 비슷하게 해결될 수 있는 거죠. 그 환경과 유전이라는 것은 상호관계가 있지만은 저는 사람은 언제든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쉬운 문제는 쉽진 않지만은 바뀔 수가 있는데 누구한테 어떻게 바뀌냐면 사람은 사람에 의해서 바뀌는 거야. 제가 뭐 교사질을 많이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그게 목표잖아요. 가르치는 게 강요할 수는 없지만은 바로 방향을 알려줄 수는 있는 것이죠. 스스로 갈지 말지는 자기가 결정을 하는 거지만 적어도 우리는 지금 제가 만일 제키였다면은 묵과할 수 없는 거죠. 분명히 문제 제기를 했어야 되는 것이고 연대를 해서라도 도인이 어디에 가서 다시는 그런 의료 활동을 할 수 없도록 차단해야 되는 것이고 그가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면 당연히 응분의 벌을 받도록 고발을 해야 됐던 거죠. 그리고 연루자들이 있다면 그들도 쫓아내야지. 그래서 이렇게 깨끗이 하는 과정은 그 뒤에 오는 또 다른 소시오패스의 이런 그 파멸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내버려 두면 자꾸 잘하죠. 교수님 그 이론에 제가 완벽하게 동의하거든요.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건배를 해야 되는데 건배. 네, 완벽하게 동의하는데 제가 너무 또 복잡하게 만들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솔직히 그 도린이라는 사람은 도린인가요? 도린이요? 네, 도린이라는 사람은 솔직히 말해서 누가 봐도 못된 놈이잖아요. 아니 여기 그렇게 안 보여요. 매력적이고 그죠. 근데 악어의 눈물을 흘리고 근데 조금 벗어나서 그러니까 사람 신념은 아까 원전 문제도 얘기하셨지만 사람 신념의 문제에 있어서 조금 갈리는 게 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소시오패스냐 아니냐로 볼 수도 있는 면도 있지만 가치관의 문제로 갈려지는 경우, 가치관의 문제가 사실 가장 어려운 건데 이제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게 그것도 논리가 굉장히 말이 되고 그게 왜 문재인 정부가 그런 걸 지향하는지 이해가 되고 근데 타이완전 그것도 약간 교수님 페이스북 어느 정도 제가 자세하게 알았는데 근데 타이완전도 솔직히 말해서 그 사람들이 뭐 입장하는 것도 뭔지 제대로 알겠거든요. 근데 각자 너무 탄탄하게 있긴 한데 근데 만약에 그렇죠. 뭔가 하나의 기정사실로 놔야 된다라는 굉장히 항상 이렇게 사회는 항상 모든 게 뭔가 양립하기 어려운 뭔가 두 개의 충돌로 너무 많잖아 그런 논제가. 근데 둘 다 뭔가 그럴 듯 그렇지 않지만 한데
근데 만약에 가정으로 놓고 봤을 때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이고 조금 더 그 사람의 논리가 조금 더 타당성이 있고 그렇게 가는 게 장기적으로 좋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리고 이 지식인들의 논리가 아무리 뭔가 이렇게 미래 발전을 위해서 그렇다고 해도 조금은 그래도 진정한 그 평화 안전을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맞다고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요.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이 지식인들이 이 탄탄한 지식인들 정말 지식이라는 건 엄청난 권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지식으로 똘똘 무장된 이 지식인들을 이길 수 있을 만한 그런 힘이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당연히 힘은 갖고 있는데 그 힘을 그렇게 쓰면은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그래서 실질적인 구현력이 대통령으로서 뭔가 물론 만약에 잘못하면은 이제 그게 무슨 독재가 되고 막 이런 생각 이럴 수 있지만 너무 강압하고 너무 의견을 배척하고 이렇게 될 수 있지만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문재인 정부 너무 우유부단하고 뭔가 안에 뭔가 네, 이제 제가 가야 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제 우리 회의가 또 한참 예. 진행 중에 있어가지고 너무 길게 갈 것 같아. 근데 이 얘기를 하면은 그래 나중에 한번 합시다. 예. 또 만나서 하면 되니까. 지금 이제 그 문제 잠깐만 정리하고 끝내면은 가치관 충돌 이런 문제를 제기하기보다는 진정성 문제를 제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진정성이. 네, 원전을 찬성하는 그 지식인들이 예. 너무 자기들의 유리한 지식만을 들고 나온다는 거예요. 예. 그거는 양심이 없는 짓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제가 잘못 들었어. 네, 그러니까 이제 가치관은 다 다를 수 있고 예. 존중받죠. 근데 중요한 거는 편파라는 거죠. 예. 왜 이 편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예. 다른 쪽을 무시하고 예. 그 사람이 모른다, 예. 무지하다는 것을 이용해 가지고 예. 자기가 써먹을 수 있는 것을 수단으로 상대의 무지를 이용해서 편파적으로 지식 권력을 남용하는 것이 비양심이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거의 진정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것을 양심의 문제로도 볼 수 있다. 예. 네. 그 논의는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양심은 밝힐 수가 없는 문제이다 보니까. 네. 또 오늘 제가 이 정도 빨리 가야 돼서 그냥 끝을 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